있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작년에 대통령님 지시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재경부, 법무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법제체 심사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경과입니다. 그런 이후에 작년 9월과 연말 두 차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를 하여 총 441개의 규정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작년 9월에 한 경우에는 배임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 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미용실 등 상호명 변경을 미신고 시에 징역 최대 6개월까지 하는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로 작년 연말에 공정거래 분야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상향하고 또한 선시행 시정명령 후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형벌들, 예를 들면 캠핑카 튜닝 후 미검사 시에 형벌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를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총 331개 규정을 합리화를 추진하도록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401개의 과제 중에 상임위에 국회 상임위에 112개가 회부되어 있고 나머지는 발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3차 추진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 원칙은 5대 원칙을 제가 마련해 보았습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지, 형벌 외에 다른 수단이 있는지, 위반한 행위에 비례하는지, 타 법과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과도한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비 방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과징금 상량 등을 통해 위법행위 억제에 효과적인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형벌이 필요하더라도 행정조치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조치부터 먼저 부과하는 방안, 세 번째로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과태료를 전환하는 방안, 유사 법률과 비교시 과도하게 높은 형벌은 함재 수준을 조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가지 큰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있고,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현장 체감도 높은 민생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을 하여 총 230여 개의 과제를 현재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대표적 사례를 몇 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보면 전기통신사업자 중 이동통신사업자가 거주지나 연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이용자를 대해서 지원금을 차별하거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에 벌금 3억에 과징금이 매출액 3%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법 같은 경우에 은행이 대주주에게 특정한 한도 이상의 신용을 공유할 경우에 현재 징역 10년, 벌금 5억, 그리고 공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을 5억을 2억으로 줄이는 대신에 공유자 외에도 신용 공유를 받은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신설하여 대주주의 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민생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물류시설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박스에 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터에 쇼핑몰 재고 상품을 유상으로 보관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물류창고 등록을 해야 되는 사실을 늦게 인지하였지만 지금이라도 등록하려고 하여도 미등록 시에 처벌 규정이 무서워 등록도 못한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 경영 시에는 징역형을 먼저 부과하지 말고 시정명령 부과 후 미이행 시에 처벌토록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 사용 등의 서류나 회계장부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 징역형을 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징역형을 아예 없애고 과태료 1,00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다 모아서 현재 4월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임죄 관련돼서는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현재 배임죄 판례를 지난 5년간 3,300건의 분석을 법무부에서 완료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 용역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처 간 조율을 좀 더 거쳐서 과제를 확정한 후 4월 중에 3차 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협조상으로는 각 부처에서 최대한 많이 발굴해 주시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발표한 1차, 2차 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가 됩니다.
일단 형사처벌 조항이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냐.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있어요. 예비군 설치법 위반. 통지서 안 받으면 처벌하죠. 훈련 안 받으러 가면 처벌하고. 전달 안 해줬다고 처벌하고. 민방위 기본법 위반. 옛날에 연탄 들어오기 전에 산에서 나무에다가 뗐다고 전부 산림법 위반. 사실 너무 많아요. 이거 좀 줄여야 되고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까 이게 과징금이 별 효과가 없어서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여기 재경부 방향은 내가 동의하겠는데 약간 이상한데 이거 구체적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면 벌금을 할 건데 벌금을 뭘로 깎아줍니까? 아니 벌금으로 처벌을 하면 벌금을 액수로 많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왜 벌금을 깎아줘요? 3억 벌금까지 할 수 있는 걸 왜 1억 5천으로 줄이냐. 과징금을 하는 건 하는 건데 벌금 할 거면 그 벌금을 올리든지 해야지. 그 형벌을 좀 완화하면서 과징금을 오히려 늘리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 이건 토론이 좀 필요해요. 형벌을 줄이기 위해서 없애거나 이런 건 없애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추가하거나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 벌금을 3억까지 할 수 있는 걸 왜 1억 5천까지로 줄이냐. 뭐 이상한데.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하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체계상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예,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 병행적이겠죠. 그렇더라도 벌금액을 최고 한도를 낮출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징역형에 대응해 갖고서 되게 그렇죠. 벌금을 네. 산정하고. 근데 금융범죄나 이런 거는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벌금액을 많이 올리는 게 맞는 거지. 서민범죄가 좀 다르지. 하여튼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대통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비례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게 국회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을 벌금을 한다는 통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 대주주한테 한도 이상 신용 공여를 하면 최대 징역 10년인데 벌금 5억 원을 2억 원으로 내릴 이유가 뭐죠?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그건 판사의 재량에 맡겨서 예. 더 높게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최대 2억밖에 못하게 하면 반드시 징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게 더 이상하죠. 예, 같이 검토. 어쨌든 이건 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이게 형벌 체계라고 하는 게.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공공주택특별법에 이거 보면 이거 아마 1년이면 벌금 1,0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맞힌 것 같은데 공동주택 관리자가 예를 들면 부당하게 소위 이제 입주민들한테 막 걷어가지고 엉터리를 막 쓰는 경우에 폐기하고 이러잖아요. 예. 아예 기록을 안 한다든지 이거 정말 나쁜 짓인데 이거를 징역 1년짜리니까 없애고 과태료 1,000만 원 하겠다. 이런 건 형량을 올리든지 과태료를 억 단위로 해가지고 관리업체가 아주 혼쭐이 나게 만들어야지. 1,000만 원 하면 내가 보기에는 다 위반하고 차라리 한 달에 1,000만 원 더 남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한 100가구 되는데 한 달에 한 집에 10만 원씩만 뜯으면 1,0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닌데 그 장부 이런 거 안 쓰고 가짜로 쓰고 이래가지고 그 1,000만 원은 제재 효과가 있겠어요? 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례인데 약간 사례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징역 1년 이건 없애고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악용되는 사례. 대통령님 그 행엄장 관련이에요. 이 행정적인 용어로 합리화라고 하면 선진화라고 하면 뭔가 좀 깎아주는 느낌 오죠?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하라는 걸로.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부에서도 보니까 그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거를 대부분 다 이제 과태료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행정형으로 바꾸는 이런 거를 합리화로 해놨는데 그냥 동일 금액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벌금형은 전과가 남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태료로 전환할 때는 더 그 엄하게 해야 되는 건 그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자체가 일종의 약간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그냥 돈만 덜렁 내면 그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신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히려 하면 안 완화해 주는 겁니다. 예. 그거보다 오히려 더 엄정한 제재 효과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 해야지. 예, 이거 지금 이 마인드 통일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그 합리화라는 용어 관련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어떤 제재가 더 강하게 법이 실효성 있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게 상당히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뭐 명칭이야 그런데 그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문제가 아니고 이 제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저기 그냥 일선 공무원들 며칠서 모여가지고 이거 찾아가지고 야 1년짜리니까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제재 조항이 생기게 된 이유 이게 가지게 될 의미 그리고 원래 이런 제재라고 하는 게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 이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거 하면 안 되겠네. 못하게 막는 효과. 특별 예방 효과라고 이제 내가 이미 저지른 사람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야 다음 기회에 이거 그냥 저질러야지 이 생각하게 만들게 돼 있어 지금 이게. 1,000만 원 물어줄 생각하고 위반하겠어 내가 보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응징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응하는 제재를 가한다. 근데 그게 다 맞아야지. 이거 그 한계 조항들 검토할 때 다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 훈련된 사람들 시켜서 이거 다 비교 교량을 잘 해야 돼요. 예, 그냥 막 하면 안 돼. 근데 이 부분 약간 좀 경솔한 느낌이 드는데. 예, 법무부 법제처랑 협의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그런 네. 말씀을 따라서 이게 지금 10,000개나 되기 때문에 그 함부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야. 이거 저기 심사위원회나 뭐 이런 걸 만들든지 해서 한 개 조항을 진짜 치밀하게 따져야 된다니까요. 그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 형벌을 둔 이유, 형량을 그렇게 정한 이유 이거 다 따져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예방, 특별 예방, 응징 그다음에 다른 것과의 균형 이런 걸 다 따져보고 해야지 한 개 할 때마다 이게 너무 많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예, 대통령 좀 말씀하신 거 유념해갖고요. 네.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그러십시오. 보겠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이런 조항 하나 만들 때도 국회에서 나름 막 엄청 고민해서 만들었을 건데 이걸 그렇게 혹시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뭐 경솔하게 했을 리는 없지만 좀 더 치밀하게 신중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저 대통령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네. 지난해 8월 15일 그 사면 복권 거론될 때 국무회의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형벌에서 행정 제재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대통령 말씀과 결은 조금 다릅니다만 각 부처 행정 처분으로 있는 행정 제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안부도 보니까 보상정지라든가 국립묘지 안장정지라든가 이런 행정 제재가 많고 타부처다 보니까 뭐 직불금 제외, 면회 취소, 또 건설 면회 취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행정 제재는 사면 복권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재가 이루어지면은 끝날 때까지 국민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 있는 행정 제재도 차제에 한번 다 살펴보고 줄일 거는 줄이고 또 무겁게 할 거는 무겁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긴 한데 다음 정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너무 많아서. 지난해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네네. 어쨌든 개별적으로 와서 구체적 타당성이 많이 결여된 것들은 시정하기로 하고요. 전면적인 점검을 한번 나중에 고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일단 이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어서. 대통령님 벌금 관련해서 네. 그 조금 전 말씀에 좀 국민들 오해하실까봐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아마 오래전에 형법의 규정이 올 때의 그 국민들의 경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좀 벌금 액수 상한에 대해서 과태료로 그 동일하게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인데 만약에 그게 객관적으로 맞다면 과태료로 하면 5천만 원, 1억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거 똑같이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 예. 음주운전에 딱지 떼는 거하고 똑같아요. 300만 원 내면 음주운전 걸려도 면책 받는다. 이렇게 하고 똑같다니까. 그럼 벌금으로 하고 거기에다 뭐 면허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걸 과태료로 똑같이 해버리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네, 다음 넘어가시죠.